이런 날이 또 오네요. 결국은 이런 날이 옵니다. 프로젝트 Q40를 시작한 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처음 올린 게 9개월 전이었어요. 9개월 전에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10월 마지막 주니까 1월 첫째 주부터 쭉 해서 정말 10달 꽉 차게 이렇게 달려온 진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개인 이제 영상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고, 또 이제 장기 프로젝트도 있고, 뭐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뭐 회사들, 뭐 기관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걸 다 통틀어서도 사실 이렇게 10달 동안 같은 주제, 같은 포맷으로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낸다는 건 그런 경우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진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결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 영상이 주는 어떤 파급 효과, 혹은 내가 이 영상으로서 얻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목표가 있는데, 그런 목표가 이렇게 장기간 길어질 때는 그 한 편 한 편마다 에너지를 쏟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이 이렇게 길게 하고 싶다고 해도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뭐 실적이 많이 안 나와서 프로젝트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 영상들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슈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밀고 와서 이걸 결론 짓고 마지막까지 처음과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도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쭉 영상들을 이제 제목들을 보고, 저는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면 몇 번씩 다시 보고 하는데, 또 심심할 때마다 뭐 설거지 할 때도 보고요, 잘 때도 틀어놓고 뭐 들으면서도 자고 뭐 그렇긴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고, 때로는 뭐 내 안에 있는 질문들도 했고, 때로는 그 뭐 챗 GPT나 혹은 뭐 다른 뭐 그런 매체들 통해 가지고,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질문들도 저한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선이나 관심사를 좀 벗어나서 다양하고 풍성한 질문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꽤 그거에 근접하게 질문들을 했었고, 또 그 질문들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과 고민을 담아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영상으로서 이 프로젝트 Q40 인터뷰 프로젝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저 여기서 느꼈던 것들,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제가 이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질문을 하는 인간인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처음 영상을 보니까 제목이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 인간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40개의 질문들과 대답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나의 대답이라기보다는, 물론 대답도 중요하지만 나의 대답이 중요한 만큼 질문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어떤 것인지가 바뀌고,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꽤 많이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요리사라고 해볼게요. 요리사인 사람은 요리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어떻게 좋은 요리를 만들까를 끊임없이 궁리하는 사람은 결국 요리사가 될 확률이 높죠. 혹은 뭐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뭐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래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건 뭐 직업적이거나 뭐 그런 길을 떠나서 노래라는 거, 자기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선택했던 거고,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 혹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영상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스킬적인 거죠. 그게 점점 질문들이 자라와서 지금에 와서는 그 질문들 덕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영상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 제작자, 그런 프로듀서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 질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질문에 대해서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래된 거지만 뭐 백문백답 같은 걸 통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해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MBT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방식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렴풋이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랬습니다. 40개의 질문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다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영상은 결국은 저를 위해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것 이전에 제가 이걸 만들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고
내가 대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일종의 기록한다라는 느낌으로 찍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틀어서 보는 거, 끝까지 시청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기에 이제 좀 리드미컬하게 제가 말을 이렇게 흐름 있게 잘 말하는 편도 아니었고, 뚝뚝 끊기기도 하고, 뭐 물 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이슈들 때문에 좀 촬영이 듬성듬성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주 정교하게 보시기에 편하게 편집한 영상들에 익숙하셨다면 이건 정말 보기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하는 질문과 제가 하는 대답이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너무 그게 좀 영상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직무유기 같지만 이걸 그대로 그냥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한테는요 늘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업자다 보니까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이제 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기에 편해야 되고 몰입이 돼야 되고, 몰입이 된다는 건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가 영상하는 사람에서 이제 재밌다,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막 웃기고 개그 요소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재밌지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게 몰입이 되어서 그 이야기에 쑥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몇 분 몇 초짜리건 이 영상에 쑥 빨려 들어가서 이 영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그 컨텐츠 자체에 이제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이거를 눈을 떼지 못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같이 따라가게 하는 영상, 이런 영상을 재밌는 영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늘 그런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뭐 기승전결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혹은 어떤 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컷 편집의 어떤 기술, 자막의 어떤 적절한 이런 뭐 발생 효과, 그리고 뭐 전환 효과들, 음악들, 이런 거를 총 집합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로 그걸 잘 엮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건 비중이 크고 어떤 비중이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다채롭게 조화롭게 해서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컨텐츠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주 좋은 영상들은 정말 많은 그 기술들, 편집들 손을 많이 댄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제 영상 같은 거를 쭉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 Q40 영상들 쭉 보시면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히려 그게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원본을 보는 건데 그게 이 영상의 편집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성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생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베이스에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영상을 진짜 슛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이 영상 작업,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프로젝트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누군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삼각대 위에 올려서 뻗쳐놓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여기 앉아서 어떤 모종의 그런 어떤 질문을 내가 받아서 내가 대답을 하는 이 행위, 카메라 설치하고 앉아서 질문하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이 자체의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일이 줄어들고 저는 이제 안 하려면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영상을 돈벌이로도 하지만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못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를 실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인생에서, 이 영상 작업 빼고 인생에서 내가 이 시간을 아름답고 빛나게 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총집합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기획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나왔던 결과가 이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되 내 인생에서 남겨놓아야 할 어떤 질문과 대답들을 기록해보자. 그거를 뭐 물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외장하드가 다 날아간 것처럼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들여다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 유튜브에 올려놓자.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이런 구성이 나온 겁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했다면 제가 목적한 바를 끝까지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40개, 10달, 매주 하나에 하나씩 꾸준히 올려야 되는 이 컨텐츠를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성을 했던 저 자신에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카메라도 한 대 더 놓고 고프로도 한 대 더 놓고 앞에 인트로도 좀 깔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내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이런 거 요청합니다 하면은 다 그게 비용인데 내가 그거를 내 스스로한테는 못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을 못하고 뭐 2주에 하나 정도밖에 못한다거나 해서 시간이 진짜 더 이렇게 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대본을 뭐 적어가지고 준비해서 얘기한다든지 했으면 그거에 지쳐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한 편 한 편당 어떤 뭐 퀄리티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죠. 제가 더 스터디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혹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뭐 그런 대답들을 여기저기 서치해가지고 게더링 해가지고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식으로 했다면 뭐 조회수는 조금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얘기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40개 영상을 올려놓은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도 않고 오피셜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걸 보고 혹여나 어떤 정보를 얻었다 이러면 그게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게 제 자신, 지금의 제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받는 일이거든요. 영상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어떤 채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그런 기준에 따라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줄 잘 맞췄으면 그걸로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관점이 있는 그 시청자들의 눈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정말 다양한 그 니즈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한 편에 만들어진 영상을 틀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거든요.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고, 아마 작게라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어요. 나는 되게 좋았는데 누군가는 이 부분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나는 신경 안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세대이고, 지금 현재 사회가 동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되게 쉽고 편하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내가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 인터뷰한다고 인터뷰 요청을 부탁드렸을 때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주시는구나. 의외로 인터뷰 요청을 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요청을 수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갑작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묵묵하게 들어주는 일이 인생에서 크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놀랍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종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거 아니더라도, 뭐 저는 이제 말이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20분, 어쩔 때는 1시간 이렇게 녹화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으로 핸드폰 그냥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해놓고 식탁에 얹혀놓고 하루 마무리할 때 오늘 어땠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내 감정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그냥 쭉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글로 써도 너무 좋고, 뭐 녹음을 하셔도 너무 좋고, 영상으로 찍으셔도 좋은데, 저는 어쨌든 그게 휘발되지 않고 기록물로 남을 수 있는 형태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부터 일기 쓰는 거에 대한 장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는 또 영상 세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글로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저도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영상으로 해보는 거, 내가 말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유퀴즈 그 짤을 좀 보다가 그 문해력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교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랑 굉장히 관련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처럼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요즘 세대에는 되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낮은 문해력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형태가 달라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딱 기억에 남는 건, 영원히 10대일 수 없고 영원히 20대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쓰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뭐 내 윗세대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굳이 알아야 돼? 그렇게 말을 꼭 써야 돼? 어렵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10대, 20대들 사이에 이런 말을 잘 모른다고 해요. 뭐 사흘이 3일이거나 뭐 금일이 오늘이거나 뭐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해요.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안다거나, 사흘을 3일이 아니고 사흘이니까 4일로 안다거나. 굳이 그 금일 그냥 오늘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사흘 아니고 3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냐,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10대, 20대들이 쓰는 오늘, 3일 이런 것들을 그 밑에 세대들이 안 쓰고 오히려 그 단어보다는 오늘이 아니고 뭐 today라거나 3일 아니고 뭐 3day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쓴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대가 됐고 지금 10대, 20대 분들이 30대, 40대가 됐다고 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을 오늘이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밑에 10대들이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 왜 써요? 그 today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는 단어들이 차이가 났을 때, 나는 내가 쓰는 단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고 이 단어를 영원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오늘을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를 today만 아는 애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today라는 단어 나도 알지만 오늘을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세대가 말하는 표현이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금일이라고 얘기하고 사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사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결국은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던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면 쓰는 거죠. 괜히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어떤 이런 문해력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나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스킬 같은 것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뭐 연습하거나 충분히 뭐 해보거나 시도해보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시스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시스템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실 분들에게도 매일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해보는 건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 이제 컨텐츠적인 면에서 나라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관심사 혹은 뭐 내 성향, 내가 이제 바라고 있는 거, 내 목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한 걸 통해서 조금 더 확신 있게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혹은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되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심리치료나 이런 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경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야기하는 거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40개의 질문들, 40개의 대답들을 하면서 생각한 결론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그럼 과연 나는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도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제가 일전에 본 게 있는데, 사람이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뭘 해야 되냐, 그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가, 되게 일리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 내가 지금 일할 때 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뭐가 중요하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지,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나는 그럼 어떤 질문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뭘 해야 될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은 이게 재밌나?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뭔가를 한다? 이게 재밌는 일인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재밌을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재밌을까?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그나 웃긴 거가 재미가 아니고 저는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충분히 젖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사는 게 궁극적인 나의 질문인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심오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프로듀서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점점 더 구체화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행을 갔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지? 난 여기 여행 온 사람, 내 가족들과 같이 즐거우려는 사람. 그럼 난 여기서 즐거워야겠다. 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할 것 같고, 결국은 그게 나라는 사람을 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주는, 네,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 것 같고, 뭐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계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을 하든 상관없는데, 사실 제 귀가 굉장히 얇은 편이거든요.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고, 누가 이게 뭐 맞다 그러면 그게 맞아 보이는 편인데, 제가 딱 경계하는 건 그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나 저 사람의 조언을 따랐을 때 반드시 100% 나한테 딱 맞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분명히 다를 거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과 다르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게 누군가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귀가 얇으니까 저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내 생각보다? 이걸 경계하는 거죠. 저는 내 생각도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설퍼? 그럼 어설픈 지점까지가 나야. 그걸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물론 부족한 게 늘 있죠. 사람이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래 부족해. 근데 이제 그 태도가 부족하니까 어쩌라고 이런 태도는 아니고, 부족해 인정. 그럼 내가 그걸 극복하고 싶은가? 극복해내야 되는가? 혹은 그 부족한 자체로도 괜찮나? 그 생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저는 미각이 되게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물론 이렇게 미각을 막 훈련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더 예민하게. 근데 미각이 이제 둔해서 나한테 오는 것들이 뭔가, 저는 되게 장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그 제 3국 음식들을 잘 먹어요. 향이 강하거나 맛이 좀 그러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맛있게. 그게 저는 제가 미각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여행 가도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각이 둔하다, 안 좋아 보이는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 생활에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출장도 많이 가고, 특히 제3국으로 유명하지 않은 여행지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꼭 한식만 먹어야 되고,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편함을 내가 이제 감수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거기서 주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내 배탈이 나지 않는 이상 배 채울 수 있고, 그렇다.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장점이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서 촬영하고
뭐 혹은 어떤 거 촬영할지 궁리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극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물론 내가 입맛이 훨씬 더 민감했으면 맛있는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고 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 기쁨이 더 커졌겠지만 그런 기쁨들을 내가 누리진 못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잡아놓은 기준은 이만큼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실력 혹은 뭐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는 그 이상향이 저만큼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 나는 이 지점에 있다 지금. 아직 내 이상까지는 이만큼의 갭이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다. 근데 야 40대가 그래도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너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잘 못해도 돼? 이럴 수도 있죠. 남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에 너무 휘둘리진 말자. 물론 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얼만큼 아느냐인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질문은 밖을 향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 내면을 향한 질문.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나는 계속 자라고 있고 상황은 변하고 나라는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또 바뀔 수 있겠죠. 사람이란 건 진짜 바뀌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를 더 포장하고 난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이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을 잘하면.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솔직하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점에 있는지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잘하는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 스스로한테는. 그래서 이 자리는 저 스스로한테 엄청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40개 이제 질문을 마쳤고요. 앞으로는 뭘 할까요? 그것도 좀 궁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컨텐츠가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거의 10달을 하니까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 그 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다른 영상들도 있고 해서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좀 다른 영상들을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제 이 뭐라 그럴까요? 관심사가 딱 여기에 꽂혀 있어요.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더 컴팩트하게 지금은 카메라 좀 큰 거를 놓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뭐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그냥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고 더 적은 세팅으로 이런 어떤 말을 하는 컨텐츠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상은 그래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또 어떤 컨텐츠 자체를 다뤄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또 저 혼자 출연할지 혹은 뭐 다른 분들이랑 수다를 떨지도 잘 모르겠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꼭 굳이 그걸 피하겠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채널들 좋은 것들 유행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걸 이렇게 현실화해가지고 딱 영상으로 구체화했을 때가 너무 즐겁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새로운 기획을 뭘 할까?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막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과 이런 그 과정들을 이 영상으로 참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상 기획할 때 진짜 재밌거든요. 특히 이제 혼자 기획할 때보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웃기고 재밌고 정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즐거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영상으로 나 혼자 혹은 몇 명, 한두 명 어떤 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리해 보기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문드문이지만 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길었던 만큼 조금 텀을 가지고 쉬면서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진짜 휴식도 취하고 일도 하고 약간 이러면서 좀 지내고 있다가 또 뜬금없이 영상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정해진 건 없고요. 영상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이제 뭐가 정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안 정해졌더라도 그냥 영상 찍고 싶으면 한 번씩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채널 말고도 다른 2개의 채널이 더 있거든요. 뭐 물론 뭐 구독자 수는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2개가 색깔이 조금 다른 거라 그 친구들도 좀 그냥 내버려 두기는 좀 아깝고 거기에 또 맞는 또 구상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머릿속이 막 이렇게 놀이터처럼 막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정리하는 그 사이에 있다. 보통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작자의 모습을 못 보죠. 왜냐면 다 정리하고 다 이렇게 다 구상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을 못 보시는 건데 제가 그냥 오늘 솔직하게 보여드렸고 뭐 저는 뭐 이런 게 저의 어떤 강점이지 않나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대가 감독님들도 다 비슷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 시작해서 진짜 엄청난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 네, 다 그렇습니다. 네,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별거 있게 만드는 과정 중의 일부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느라 길었고 저도 하는데 길었던 그러나 즐거웠던 이 프로젝트 Q40 대망의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